네, 완자 234쪽 동적 평형입니다. 자, 일단은 가역 반응부터. 가역 반응이 뭘까요? 그 화학 반응에는 정반응과 역반응 두 개가 있는데, 그쵸? 원래 우리는 지금까지는 정반응만 했죠. 예를 들어 A가 B랑 합쳐서 뭐 C가 된다 했는데, 이제부터는 반대쪽 화살표가 생깁니다. 그쵸? 그래서 원래대로 우리가 하던 대로 반응물이 생성물 이렇게 가는 거를 정반응, 반대로 이렇게 오는 걸 역반응이라 합니다. 그럼 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가능한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 불러요. 그쵸? 예. 그럼 가역 반응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볼게요. 첫 번째, 물의 증발 응축. 물은 무슨 상태? 저 상온에서 액체 상태죠. 액체. 그럼 얘가 증발하면 이제 기체가 되는데 그걸 수증기라 부릅니다. 그러면 뭐 온도에 따라서 혹은 뭐 조건에 따라서 액체가 기체로 가는 걸 증발, 기체가 액체로 가는 걸 액화. 근데 응축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도 맞긴 해요. 네. 그래서 증발과 응축이라고 해서 이거 동적 평형 뒤에서 상평형에서 많이 볼 겁니다. 그럼 뭐 물이 증발하기도 하고 비도 오고 하는 거죠. 응축도 하고. 그래서 얘는 가역 반응이다. 두 번째,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염화 코발트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물 검출할 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게 변하게 한다. 그게 물의 특징이거든요. 그 내용인데, 자, 염화 코발트가 이제 처음 그냥 있을 때 푸른색이에요. 근데 얘가 물이랑 이제 합쳐져서 수화물이라는 게, 이게 물이 둘러쌌다는 뜻이에요. 수화물 6개의 물이 둘러쌌다. 합쳐졌어. 그러면 붉은색이 됩니다. 근데 얘가 다시 가열하거나 뭐 이러면 다시 물이랑 분리돼서 푸른색으로 변해요. 그 말은 가역 반응.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다. 그냥 가볍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황산구리 오수화물,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황산구리가 물이랑 합쳐졌어요. 그럼 뭐 구리 이온에 무슨 색이 뜨죠 원래? 푸른색 뜨죠. 그리고 얘가 이제 가열하면 물을 이제 물이랑 분리되면서 흰색, 이거 앙금이거든요. CuSO4. 그래서 앙금을 만들기도 한다. 다시 물 묻히면 펼쳐지고,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가역 반응. 자, 이거는 좀 지구과학적으로도 좀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석회동굴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석회동굴이 있었어요. 석회동굴의 주성분은, 아니, 석회암의 주성분은 탄산, 칼슘. 탄산, 칼슘이 고체 상태로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틈이 생겨서 지하수가 들어와요. 이렇게 지하수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물이랑 추가로 CO2가 들어옵니다. 그럼 얘가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녹기 시작하는데요. 녹아서 뭘 만드냐면 CA, HCO3 이런 걸 만듭니다. 개수 맞죠? CA2, C 한 개, H 두 개. 맞나요? 맞네.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얘는 그럼 물에 녹았으니까 AQ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서 저 석회암 성분이 녹아서 동굴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요렇게 동굴이 파져요. 이걸 석회 동굴이라 합니다. 자,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역반응을 하기도 해요. 역반응하면 다시 뭘 만든다? 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막 동굴에 이빨 나죠. 여기 위에 이빨, 아래 이빨 나죠. 이거 뭐라 그래요? 위에 나는 이빨. 얘는 종류석. 아래 나는 걸 석순. 이렇게 부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것도 가역 반응이고요. 이거는 식을 한번 쓸 수 있어야 되니까 한 번만 써보세요. 이게 지금
상태 포함해서. 네, 그래서 써봤고요. 여기 지구과학이랑 사실 연결이 돼요. 그 산소 동위원소비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막 여기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비 보면 뭐 얘가 그때 더웠는지 추웠는지 알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게 가역 반응. 역반응도 가능하다. 왔다 갔다 가능한 거. 자, 근데 일상생활에는 비가역이 더 많아요. 비가역 반응. 자, 비가역 반응은 정반응만 가능하거나 사실은 역반응도 가능한데 정반응에 비해 역반응이 거의 안 일어나면 이거를 가역 반응이라 비가역 반응이라 부릅니다. 네 가지는 예를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연소. 태우는 거. 자, 태울 때 뭐 필요하죠? 산소랑 결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산소 결합된 식, 이런 게 연소식이죠. 이거 하면 결과적으로 뭐 나와요? CO2, H2 나오죠. 얘 날아가. 그리고 재가 돼.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다 되돌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를 가하지 않고 되돌릴 수 없죠. 그래서 얘는 비가역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기체 발생 반응. 방금 한 거랑 비슷한 예예요. 기체가 발생하면 날아가죠? 다시 모일 수 있어요? 안 되죠. 네, 그래서 특히 얘는 지금 금속과 산의 반응 중 산의 특징,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는 된다. 그거예요. 수소기체가 날아가므로 얘는 비가역 반응이 됩니다. 정반응만 가능해요. 그다음 중화. 네, 중화 반응. 산염기 중화 반응 말하는 거예요. 산과 염기가 만나서 뭘 만들어? 물과 염 만들죠. 얘는 사실은 역반응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정반응에 비해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비가역으로. 그 다음 앙금 생성 반응. 마찬가지죠. 어떤 게 앙금이냐면 AgCl, 아기염소. 이거 앙금이죠. 흰색 앙금, 염화은. 그래서 이거 앙금 만드니까 앙금은 물에 잘 안 녹아가지고 역반응이 일어나긴 하는데 너무 적다. 이런 경우 네 가지가 비가역이다. 보면 알겠어요? 식 보면 이제 비가역인지 알겠어요? 알면 되는데. 그죠? 알 수 있겠죠? 예. 비가역이 뭐 있다고 네 개? 연소, 기체 발생, 중화, 앙금. 네, 네 가지 비가역 반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동적 평형 하겠습니다. 동적 평형은 일단 이거는 조건이 붙어요. 첫 번째, 가역 반응에서. 비가역 반응이면 아니래요.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로는 변화가 없는데 실제로는 안에서 똑같이 이동하고 있는 이런 경우를 동적 평형 상태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평형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상평형. 상이 뭐예요? 페이즈, 그 기체상, 액체상, 고체상, 이게 상태예요. 상. 그래서 그것끼리 상끼리 평형되는 경우. 자, 예를 들어 처음에 자, 여기 닫아놔야 돼요. 담겨진 밀폐 용기, 닫혀진 밀폐 용기에 물을 어느 정도 넣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표면에서 날아가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증발. 표면으로 들어가는 얘가 응축. 근데 지금 화살표에서 개수가 누가 더 많아요? 증발이 많죠. 그러면 증발 속도가 처음에 응축 속도보다 빨랐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증발이 더 빨라. 증발 속도가. 그럼 액체는 줄고 기체는 늘어나겠죠. 네. 특히 얘네는 1대1로 반응을 하니까 여기 더한 양은 항상 같을 거예요. 몰수는 어쨌든. 그래서 봤더니 조금 지났더니 이번엔 3개 2개. 아직도 누가 빨라요? 증발이 더 빨라요. 그러면 여전히 액체는 줄고 기체는 늘어나겠죠?
이런 상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똑같아져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집니다. 이런 상태를 무슨 상태로 한다? 이런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속도가 똑같은 거. 자, 조심해야 될 거. 양이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적 평형 가면 물 절반, 기체 절반 이게 아니에요. 양은 제각각 알아서 그대로 가고요. 어느 순간 속도가 같아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데 요겁니다. 맨날 보여주신 그래프예요. 자, 증발 속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온도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래서 증발 속도는 온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일정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빨라요. 근데 점점 따라잡는 게 이게 응축 속도. 그래서 여기 같아진 이후로부터는 동적 평형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맨날 여기다 T1 주고 T2 준 다음에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가 어디가 빠르냐? 물어봐. T1이 빨라? T2가 빨라? 자, 일단은 분모는 똑같아요. 분모는 어차피 증발 속도 안 바뀌어. 온도 같으면. 근데 응축이 갈수록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거 물어봐요. 막 분수로 주로 잘 물어보는데 자, 대소 비교해라. 기체 양분의 액체 고 뭐 그죠? T1이 그죠? 얘는 하나 잡고 해보는 게 나아요. 제일 하나만 잡고 T1이 액체는 아직 좀 많고 기체가 적어 이렇게 해보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럼 얘가 크니까 T1이 크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로 물어봅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농도, 양, 몰이라 할까? 일단 칠게요. 그럼 어떤 게 수증기예요? 점점 늘어나는 게 기체, 수증기가 기체잖아. 점점 늘어나는 게 수증기고 감소하는 게 물, 액체 상태이죠. 둘이 왜 안 맞나요? 양이랑 절대 상관없어요. 동적 평형은 양이 같아지는 게 아니랬어. 각각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던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랑 이렇게 크로스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이건 뒤에서 더 강조할 건데 자, 요 반응에서 지금 얘네 개수비가 좀 해보세요.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이 개수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물이 0.2몰 됐대. 그럼 이 수증기는 x몰이래. x는 0.1이다. OX 딱. 너무 맛있어 보이죠? 너무 맛있어 보이죠? 그냥 0.1 그냥 하고 기억했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죠. 아니겠죠? 네. 왜 아닐까요? 몰라요 양을. 다만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여기 변화량 있잖아요. 처음과 끝까지의 변화량. 네. 요게 1대1이에요. 요게 의미하는 게 개수비입니다. 개수비가 1대1이라는 건 변화량이 1대1이라는 겁니다. 최종 농도가 아니라요. 이걸로 많이 낚아요. x는 0.1은 아니고 몰라요. 더 정확히 하려면 0.25 이런 거 주겠지 여기서. 그래도 0.1 나올 수 있나? 안 되겠다. 삭제. 어쨌든 얘는 항상 0.1인 건 아니다. 즉 변화량이 1대1이다. 개수비다. 그렇죠? 됐어. 다음 용해 평형. 용해가 뭡니까? 그 물에 타는 거. 물에 타서 녹는 거. 그래서 용해라고 하면 용질이 있죠. 용질이 뭐죠? 녹는 물질, 소금 같은 거. 용매는 용매 주로 물, 용액이 섞인 소금물 이런 거죠. 자, 용해 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거 안 했다 근데 잠깐만. 미안해 이거 안 했어. 열린 용기에서 이거 거의 안 나오거든요. 열린 용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열린 용기는 물의 증발 속도가 항상 빨라요. 그러니까 동적 평형은 안 가요. 그냥 정반응만 엄청 세고 증발만 엄청 일어나서 물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 닫혀 있을 때는 네, 증발량이 네, 증가하나요? 그 증발하는 게 점점 증가하나요? 아니요, 일정한데. 증발 속도는 온도에 따라서만 결정돼. 이게 온도가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그럼 증발량은 그것도 일정. 네, 증발 속도, 증발량 자체가 일정합니다. 계속.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증발 속도가 항상 응축 속도보다 빨라서 물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오케이? 열린 용기 이렇게 됩니다. 자, 용해 평형은 그거죠. 자, 예를 들어 여기다가 설탕을 타요. 물에다가. 그럼 처음에는 뭐가 많이 일어나냐면 얘도 용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약간 증발 느낌으로다가 증발이 처음에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얘도 용해 속도가 더 빠릅니다. 석출은 해요 안 해요? 확인해요. 근데 이게 점점 따라잡는 거죠. 이제 따라잡다가 결국에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가 같으면 동적 평형. 그때부터는 양이 안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럼 이 상태는 포화 용액이라 불러요. 용액은. 그럼 이 이후로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설탕 녹아요 안 녹아요? 녹죠? 녹는데 석출 속도랑 똑같아서 그냥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용해 평형할 때 밑에 뭔가 가라앉는 게 있다. 그럼 이미 얘는 동적 평형 상태인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설탕 좀 타야겠는데 설탕. 자 예를 들어 처음에
여기 물인데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요 12C를 포함한 설탕을 넣을 거예요. 설탕에 탄소가 들어가는데 그게 12짜리 썼습니다. 그래서 점점 녹아서 이렇게 됐대요. 그럼 이건 무슨 상태예요 지금? 동적 평형 상태이자 포화 용액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12C가 이렇게 녹아 있을 거고 네. 여기 12C짜리 탄소 설탕도 가라앉아 있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13C)짜리 방사성 동위원소를 띠는 설탕을 넣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기를 줘야 되나? 1번 이렇게만 해도 알겠죠? 정답은 몇 번? 3번. 3번입니다. 네, 5개입니다. 왜냐면 용매가 녹일 때 얘네 종류 보고 녹이는 게 아니에요. 뭐 질량을 봐요? 뭘 봐요? 아니에요. 그냥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5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A와 B가 있으면 A의 몰롱도는 용액의 몰롱도 A와 B를 비교해 보세요. 얘 넣었다고 용액 부피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일정하다 칠게요. 과연?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왜요? 온도 바꾸지 않는 한 용해도가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화 상태예요. 이미 녹을 만큼 녹았어요. 최대한 녹은 게 저 몰롱도예요. 네. 그럼 얘 넣어봤자 이 종류만 바뀌지 아. 녹아있는 양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몰롱도는 같습니다. 됐죠? 네. 대신에 이 석출량이 좀 늘어나겠죠. 좀 쌓인 게. 됐죠? 네. 됐습니다. 요거죠. 그 교과서 보면 브로민의 이제 증발 응축 실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색깔이 바뀌는데 그렇습니다. 그 기체가 될수록 점점 젓갈색으로 바뀌어요. 브로민은 이거는 뭐 나중에 하고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할 걸. 이게 그 내용이에요. 방금 한 거. 용해 속출하면서 다 섞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화학 평형 똑같아요. 동적 평형의 한 종류예요. 그냥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 같은 경우. 자, 여기 있네요. 이산화 질소가 있고 NO2가 이산화 질소고 얘는 사산화 이질소예요. 그럼 얘네 이제 화학 반응식 만들면 얘가 이제 개수가 2가 붙어요. 근데 얘는 젓갈색이고 얘는 무색입니다.
그럼 처음에 뭐 넣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예를 들어 여기다가 NO2만 넣었어요. 그럼 얘 처음에 무슨 색일까? 젓갈색이겠죠? 그럼 점점 반응이 일어나면 정반응이 빠를까요? 역반응이 빠를까요? 처음에 정반응이 빠르겠죠? 정반응 속도 빨라서 점점 옅어진다. 옅어지다가 일정해집니다. 어느 순간 완전히 하얘진 게 아니라 어느 옅어지다가 일정해져요. 그때부터 동적 평형에 들어간 거예요. 반대로 N2O4를 먼저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처음엔 무색이다가 점점 진해지다가 일정해집니다. 이건 이제 화학 평형이라 해서 나중에 화2에서 배울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속도에 관한 거라서 양이 일정하다, 양이 같아진다 이런 건 좀 아니에요. 둘이 양이 같아진다. 자, 그러면 그렇죠. 왼쪽 요 그래프 볼게요. 자, 얘는 처음에 뭘 넣어줬냐면 N2O4만 넣어줬대요. 그럼 N2O4는 줄고 NO2는 점점 늘어나겠네요. 그럼 이 농도가 개수가 1대2니까 여기도 1대2? 아니죠? 이거랑 상관없댔어요. 그럼 뭐가 상관 있어요? 변화량. 요게 1대2입니다. 농도의 변화량이 1대2입니다. 개수비입니다. 얘 한 개 갈 때 쟤 두 개씩 생기니까. 그리고 이게 같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둘이 같아지는 건 속도입니다. 네. 됐죠?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야겠죠. 풀어주세요. 이거죠? OXX BB가 B가 나 용의 속도 석출 속도 같다 XXOO 정력 동적 평형. 질문이 있을까요? 있어요? 뭘 틀렸죠? 1번에 3번에 1, 3 비가역인데 그냥 그 조그만한 그럼 가역이죠. 그죠? 아 비가역? 네. 무시합니다.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역반응 무시해버리는 거라서 조금만 화살표 그리지 말걸 그랬나? 아니 보면 이건 내가 그린 거고 사실은 진짜로 어딨지? 한쪽이에요. 무시해 무시. 거의 무시입니다. 예. 무시하죠. 그 다음은 근데 이거 스포하면 안 되는데. 요걸 한번 풀어볼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인데 시간 줄게요. 네, 해볼게요. 자, 가는 처음에 뭘 넣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넣어준 게 S입니다. 네. 그러면 갈수록 처음에는 CO2S가 있고 얘 승화죠. 네. 이거 있으면 처음에 이게 더 빠를걸? 훨씬. 그래서 둘 다 승화인데 고체가 기체로 되는 게 점점 빠르고 갈수록 누가 줄어요 그러면? S가 줄겠죠. 고체가 줄다가 어느 순간 동적 평형 이렇게 가겠죠. T2에서 동적 평형이네. 자, 그러면 기억은 CO2S. 자, 그럼 T1일 때는 아직 동적 평형 전이니까 고체가 기체로 되는 속도가 더 빠르죠. 디귿. 그럼 CO2 G의 양. 근데 T3, T4는 이미 동적 평형 상태라서 이 양이 안 변해요. 그래서 같다. 3번. 이지피지 하죠. 6번 갑니다. 6번. 자, 얘 처음 넣어준 거
액체. 네. 그리고 이제 점점 액체가 기체가 되는 양이 더 많겠죠. 자, 시간이 2t일 때 동평이고 기억 니은이 시점 t하고 3t 중 하나네요. 근데 동적 평형부터는 양이 안 변해요. 그럼 얘가 3t예요. 이미 2t 때 동적 평형에 간 겁니다. 그러면 얘가 t고 얘는 아직 액체는 더 많고 기체는 아직 더 적은 상태일 겁니다. 그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일정한가요? 네. 네. 왜냐면요, 얘네는 개수비가 1대1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개수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달라질 거예요. 자, 기억은 3t다. 네. d가 15보다 크다. 댕. 니은일 때 아직 동평 안 갔을 때 그럼 뭐가 더 빠르죠? 증가리. 그죠? 증발이 더 빠릅니다. 그럼 얘는 1보다 작다. 그렇습니다.